2020년 7월 4일 토요일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법과 표현은 동사, 형용사, 왔다가, 얻다가입니다. 이거는 앞에 일이 하나가 끝났어요. 그런데 뒤에 끝난 후에 뒤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때 사용을 합니다. 동사 먼저 사용하는데 엇이니까 과거 그대로 사용하고요. 다가만 붙여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가다는 갔다가, 먹다는 먹었다가, 공부하다 공부했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하나와 지훈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오늘 날씨가 정말 덥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훈이 그러네요. 오케이 했죠. 더워요. 저는 더워서 입고 있던 옷을 벗었어요. 저는 더워서 입고 있던 옷을 벗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예요. 한 남학생이 이야기해요. 자려고 누웠다. 다시 그 다음에 전화가 와서 다시 일어났다. 자려고 누웠다. 전화가 와서 다시 일어났다. 어때요? 다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사무실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사무실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다는 잠깐 가요. 그리고 잠깐 와요. 가다 오다를 같이 하는 거죠.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느낌이 있었죠. 앞에 일이 끝날 때 반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내가 동사, 형용사를 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반대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왔다가, 얻다가를 사용해요. 다시 동사, 형용사하고 다시 반대로 무언가를 해요. 의미로 확인해 볼게요. 아까 오늘 날씨가 정말 덥네요 하니까 더워서 입고 있었어요. 입고 있다가 벗었어요. 쉬운 걸로 바꾸면 입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었다가 벗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너무 더워서 옷을 입었다. 하지만 벗었다. 이렇게. 입다와 벗다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우선 요거 다음에 할게요. 자려고 누웠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다시 일어났다. 자려고 누웠어요. 자려고 누웠다가 전화가 와서 다시 일어났다. 그런데 앞에 주어가 똑같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 누가 자려고 누웠어요? 그리고 누가 다시 일어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한 사람이에요. 이 행동은 한 사람. 자려고 누운 사람 나예요. 전화가 와서 다시 일어난 사람도 나예요. 누웠다 일어난 사람이 똑같다는 거,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 행동을 한 사람,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시간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려고 누웠다가 1시간 후에 다시 일어났다. 자려고 누웠다가 1분 후에 다시 일어났다.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웠다가 일어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자려고 누웠다가 전화가 와서 내가 다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다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사무실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 갔다가 올게요. 잠깐 갔다가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훈과 하나가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영화관 가요? 물어봤어요. 지금 영화관에 가요 하니까 아니요. 하나는 먼저 어디에 가요?
은행에 가요. 먼저 은행에 갔다가 그 다음에 영화관으로 갈게요. 먼저 갔다가 다시 와서 영화관으로 가죠. 은행에 갔다가 영화관으로 갈게요. 다음 미나. 선우 씨는 오늘 학교 안 왔어요? 아마 선우 씨를 못 봤나 봐요. 그랬더니 지윤이가 이야기해요. 선우 씨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학교에 왔다가 일찍 갔어요. 그럼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 갔어요. 이야기하는 거죠. 선우 씨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학교에 왔다가 일찍 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오다 가다처럼 반대가 확실하잖아요. 오다 가다 이런 동사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동하는 동사들도 자주 사용해요. 그러면 요거 문장으로 연습해 볼게요. 자, 시장에 가려고 나는 택시를 탔다. 택시를 탔다가 차가 밀려서 막혀서랑 똑같죠. 차가 막혀서 어떻게 중간에 내렸어요. 시장에 가려고 택시를 탔다가 차가 밀려서 중간에 내렸어요. 앞에 일 탔어요. 끝났어요. 하지만 다음 반대 중간에 내렸습니다. 반대 일이 뒤에 일어났죠. 타다 내리다 둘 다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에어컨을 켰다가 방금 껐어요. 에어컨을 켜요. 그리고 방금 꺼요. 이야기합니다. 켰다가 방금 껐어요. 켜다, 끄다 서로 반대이지요. 다음 세 번째. 놀러 갔다가 부모님 전화를 받고 돌아왔어요. 놀러 갔습니다. 부모님 전화를 받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다, 오다 두 가지 다 이야기했지요. 반대예요. 놀러 갔다가 내가 갔는데 부모님 전화를 받고 가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음 창문을 열었다가 시끄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닫았어요. 창문을 열었다, 다시 닫았다. 왜요? 시끄러워서요. 창문을 열었다가 시끄러워서 다시 닫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외투를 입다, 벗다, 반대되는 동사 써야겠네요. 의자에 앉다, 앉다의 반대말은 서다. 2번, 산에 올라가다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내려오다. 텔레비전을 켜다의 반대는 끄다.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반대는 넣었으니까 꺼내야죠. 꺼내다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은 외투를 입었다가 더워서 벗었다. 이유를 하나 이야기했네요. 자, 의자에 내가 앉다니까 의자에 앉았다가 어떻게 할머니가 오셔서 섰다. 일어나다라고 해야겠네. 앉다, 일어나다. 하다라고 하네. 할머니가 오셔서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다시 섰다 해도 괜찮아요. 산에 올라가다, 내려오다. 산에 올라갔다가 산에 다 올라갔어요. 그럼 다시 내려와야죠. 산에 올라갔다가 집에 가려고 다시 내려왔다. 이렇게. 텔레비전을 켜다니까 텔레비전을 켰다가 재미있는 게 없어요. 재미있는 게 없어서 껐어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프로그램이 없어서 껐다. 그쵸? 카메라를 어디에? 가방에, 아니고요. 가방에 넣었다가 어떻게? 찍으려고?
무엇을 찍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꺼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별로 어렵지 않았네요.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의자에 앉았다가 할머니가 오셔서 일어났다.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껐다.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다가 찍으려고 꺼냈다. 무엇을 찍어요? 사진을 찍죠. 다 똑같은 사람이 한 일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해볼게요. 길어요. 명사는 혹은 명사까지는 못 돼도 명사는 동사일 줄 알았다 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길지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이 있고 미래는 그럴 것이야 라고 확인을 하고 추측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이럴 때 나는 그건 아니지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명사는 못 돼도 명사는 동사, 형용사일 줄 알았다입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소개팅을 하러 갑니다. 소개팅에 나올 남자를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도 받아서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도 했어요. 소개팅에 나올 남자가 조인성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조인성은 너무 잘생겼으니까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김수현 정도 기대를 했어요. 조인성까진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김수현 정도 괜찮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럴 때 그런 이 남자가 나타났어요. 어머나 이런 남자가 나타났네요. 물론 이 남자가 어떤지 모르지만 얼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개팅에 나올 남자가 조인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인성까진 아니야. 아니더라도 김수현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이 남자가 나왔어요. 자, 내가 조인성까지는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지만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걸 알아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 김수현 정도는 되겠다. 이 정도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추측하는 것과 사실이 너무 다르죠. 이럴 때 오늘 명사는 못 돼도 혹은 아니더라도 명사에는 동사 형용사일 줄 알았다를 사용을 합니다. 앞에 있는 명사 조인성은 안 돼도 조인성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뒤에 김수현 정도는 될 줄 알았어요. 라고 생각을 했고 추측을 했습니다. 결국 내가 생각한 것하고 내가 추측한 것하고 똑같아요? 아니요. 전혀 다르죠. 이럴 때 사용합니다. 소개팅에 나온 남자의 키가 180cm는 기대하지 않아요. 180은 아니더라도 175cm는 될 줄 알았는데 그 남자가 나보다 작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개팅에 나온 남자의 키가 180cm는 아니더라도 175cm는 될 줄 알았는데 나보다 작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 내가 기대한 것은 175. 180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그 너무 커 라고 생각을 해서 175만 되면 좋겠다 라고 기대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 175 모두 되지 않았지요. 이럴 때 사용을 하고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받은 선물이 비싼 반지예요. 이거는 기대하지 않아요. 너무 비싸. 그래서 나는 작은 가방을 기대했어요. 평소에 갖고 싶었던 비싸지 않은 가방을 기대했는데 남자친구가 과자를 사줬네요. 그것도 새우깡이네요. 자, 내가 남자친구가 음, 그래도 가방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과자 한 봉지밖에 없었어요. 자, 제가 반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반지까지는 못 돼도 가방은 될 거예요. 가방을 사주겠지. 작은 가방. 가방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과자 한 봉지밖에 없었어요. 내가 생각한 것과 추측과 사실이 다르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번 여행의 숙소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아주 멋진 호텔은 바라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아주 멋진 호텔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가 명사죠. 뭐뭐는 아니더라도 괜찮은 숙소는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작고 낡은 방이었다. 아주 멋진 호텔까지는 아니더라도 괜찮은 숙소는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작고 낡은 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내가 10kg까지는 아니더라도 10kg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5kg 정도는 빠질 줄 알았다. 그런데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하나도 안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점수가 100점까지는 못 돼도 100점까지는 못 돼도 내가 80점은 되다. 80점은 될 줄 알았다. 그런데 100점 됐어요? 당연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80점 됐으니까 아니요. 한 60점, 50점 맞았겠죠? 80점도 못 받았어요. 다음, 나이가 40살까지는 못 돼도 35살은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데 저 사람 나이가 40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35살은 될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31살이에요. 정말 어리구나. 나이가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음, 호텔에 놀러를 갔어요. 시설이 너무 좋아서 30만 원까지는 못 돼도 그래도 20만 원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조금 돈을 내야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20만 원은 내야 될 줄 알았는데 오늘은 15만 원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싸다 생각보다. 내 생각과 추측과 다르네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읽어봅시다. 점수가 100점까지는 못 돼도 80점은 될 줄 알았다. 그런데 50점이었다. 이렇게. 다음, 나이가 40살까지는 못 돼도 35살은 될 줄 알았다. 그런데 31살이었다. 이렇게. 호텔의 시설이 너무 좋아서 30만 원까지는 못해도 20만 원은 내야 될 줄 알았는데 15만 원이라서 내가 정말 깜짝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사 갈 집을 보고 실망했다. 방이 5개까지는 아니더라도 3개는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집에 진짜는 어때요? 방이 2개밖에 없었다. 이번 여행의 숙소는 실망스러웠다. 그쵸? 그림 같은 2번. 그림 같은 호텔은 못 돼도 어떤? 웬만한 보통의 숙소죠. 웬만한 숙소는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진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건물이 너무 작고 낡았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이번 대회에 별로 나가고 싶지 않다. 대회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상금이 100만 원까지는 못 돼도 얼마? 반 정도. 50만 원은 주다. 줄 줄 알았다. 그런데 상금이 얼마예요? 상금이 10만 원 밖에 안 되다.
이렇게 안 된다 할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여행의 숙소 너무 실망스러웠다. 그림 같은 호텔은 못 돼도 웬만한 숙소는 될 줄 알았다. 그런데 건물이 너무 작고 낡았었다. 이번 대회에 별로 나가고 싶지 않다. 상금이 100만 원까지는 못 돼도 50만 원은 줄 줄 알았다. 그런데 상금이 1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추측한 것과 다를 때 사용을 합니다. 2020년 7월 4일 토요일 두 번째 같이 할게요. 동사 는 둥, 많은 둥 이렇게 합니다. 둥 이야기해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쓰기말보다는 말하기 말이고요. 만약에 쓰기에서 사용한다면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동사만 사용하니까 한번 볼게요. 동사 가다는 가는 둥, 많은 둥, 먹는 둥, 많은 둥, 공부하다, 공부하는 둥, 많은 둥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신이 없어. 아이고, 먹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내일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간다. 너무 기대가 돼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조금 자다가 깨고, 조금 자다가 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이 있는지 지훈 씨가 얼굴을 보는 듯, 안 보는 듯, 인사도 없이 지나갔어요. 얼굴을 보는 듯, 안 보는 듯, 인사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듯 사용했네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사 는 둥, 많은 둥은요. 어떤 행동을 해요. 내가 동사를 하지요. 그런데 열심히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충이에요, 여러분. 대충. 네.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내가 오늘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이거는 듣다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듣지 않았어요. 그럼 듣지 않다 말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조금 들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럴 때 는 둥, 많은 둥 이야기해요. 내가 제대로 수업을 들었어요? 아니요. 수업을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있는 거죠. 우리 피곤해서 졸리면 자꾸 졸잖아요. 그럼 선생님 말을 들었다가 안 들렸다가 이렇게 하죠. 정신이 없어요. 이런 걸 이야기해요. 오늘 수업을 듣는 둥, 많은 둥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으려니 눈 감기고 밥은 먹어야 되고 어떡하죠? 밥을 먹는 둥, 많은 둥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애기가 그러고 있죠. 밥은 먹기 안전에 있는데 눈은 감기고 입은 어떻게 할지.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으려니 먹는 둥, 많은 둥 했어요. 네. 두 번째입니다. 내일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간다. 너무 기대가 돼서 잠을 자는 둥, 많은 둥 했다. 자고 일어나고 또 자고 일어나고. 자는 둥, 많은 둥 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지훈 씨가 얼굴을 보는 둥, 많은 둥, 인사도 없이 지나갔다. 그쵸?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에요. 뭐지? 이렇게 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뭘까요? 네. 자,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휴대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둥 마는 둥. 이야기를 할 때는 이야기만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휴대폰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휴대폰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다, 말다 그것도 아니고 대충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집중하지 않고 라는 뜻입니다.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네. 다음 두 번째. 내가 너무 졸렸어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엄마 이야기 뭐라고 하는데,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에요. 이야기를 듣는 등, 마는 둥 했다. 다음 세 번째. 귀찮아서 내가 청소를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해버렸다. 귀찮아서 청소를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네. 그럼 연습해 볼게요. 자, 어제 전시회에 갔나 봐요, 여자가. 어제 전시회 잘 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퇴근하고 전시회에 갔더니 몸이 피곤해서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보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이렇게 보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몸이 피곤하면 보통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다음 두 번째. 요즘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바쁘고 정신이 없다. 오늘 아침에도 시간이 없다 보니 밥을 먹다. 어떻게? 밥을 제대로 먹는 것이 아니죠.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학교에 왔다. 게다가 그리고 어제는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느라고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그렇죠.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해서 지금도 무척 피곤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 내 동생은 요즘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모든 일에 대충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할 리가 없다.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책도 읽보다도 아니고 안 보다도 아니고 책도 보는 둥, 마는 둥 한다. 보통 때의 동생이 아니라 무슨 고민이 있는지 오늘은 꼭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일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대충대충 잘하지 않은 것이에요. 어제 전시회 잘 봤어요? 아니요. 퇴근하고 전시회 갔더니 몸이 피곤해서 보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두 번째. 요즘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시간이 없다 보니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학교에 왔어요. 게다가 어제는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느라고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해서 지금 무척 피곤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습니까? 3번. 내 동생은 요즘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모든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할 리가 없다.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책도 보는 둥, 마는 둥 한다. 보통 때의 동생이 아니다. 무슨 고민이 있는지 오늘은 꼭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문법과 표현입니다. 동사, 형용사, 다는, 아마 형용사는 다는, 동사는 는다는 소리를 듣다예요. 이거 재미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성격, 외모 등의 어떤 말을 듣고 또 다시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자, 동사, 가다, 간다는 소리를 듣다. 먹다, 먹는다는 소리를 듣다.
좋아하다는 좋아한다는 소리를 듣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 형용사 크다. 크다는 소리를 듣다. 많다. 많다는 소리를 듣다. 춥다. 춥다는 소리를 듣다.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명사 나라는 나라라는 소리를 듣다. 책은 책이라는 소리를 듣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자, 아이를 데리고 내가 밖에 나가요. 이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귀엽다고 말해요. 그쵸? 너무 귀엽지요? 사람들이 귀엽다고 말을 해요. 다음. 저는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될 거라고 믿어서 친구들이 저에게 낙관적이라고 많이 말해요. 이럴 때 듣는 말. 세 번째. 좋아하는 그녀에게 1년 동안 좋아한다는 말을 못해서 친구는 나에게 소심하다고 말했어요. 좋아하는 그녀에게 1년 동안 좋아한다는 말을 못해서 친구가 나에게 너 정말 소심해. 이런 말. 소심하다고 말했어요. 네. 동사, 형용사, 다는 소리를 듣다는 여러분, 자, 보세요. 남에게, 다른 사람이죠. 남이 다른 사람에게 외모나 성격 같은 어떤 말을 들어요. 너는 참 어떻다. 너는 참 그런 사람이야. 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들은 것을 내가 다시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와 똑같아요. 이럴 때 사용을 해야. 자, 저는 빈틈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빈틈없이 일을 해요. 일을 처리하는 편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와, 혜리 씨 정말 완벽하네요. 라고 말해요. 완벽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저는 빈틈없이 일을 처리하는 편이라서 완벽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까 사람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정말 귀여워요 라고 말했죠? 이젠 어떻게? 귀엽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귀엽다 라는 이야기, 귀엽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 소리를 들어요. 다음, 저는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될 거라고 믿어서 친구들이 저에게 낙관적, 너는 참 좋게 좋게 생각하는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낙관적이라고 많이 말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낙관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친구들에게 낙관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다음, 좋아하는 그녀에게 1년 동안 좋아한다는 말을 못해서 친구는 나에게 너 소심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친구에게 들었어요. 무슨 말을 들었어요? 내 성격이 너무 소심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는 친구에게 성격이 너무 소심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자, 봅시다. 저는 청소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청소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친구들에게 어떤 소리를 자주 들어요? 깔끔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친구들에게 깔끔하다 이런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다음 두 번째. 오늘 새 옷을 입었는데 사람들이 말했어요. 뭘?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린다. 그러면 잘 어울리다,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세 번째. 저 식당이 맛있다는 소리를 내가 몇 번 들었어요. 저 식당이 맛있다는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습니까? 들은 소리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다, 형용사 다, 동사 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럼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 친구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항상 미소를 띠며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때문에 성격이 어때요? 그렇죠.
상냥하다 형용사네요. 상냥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서거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어떤 일을 앞장서서 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니라서 어때요? 소극적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소극적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이렇게. 항상 웃고 사람들의 말에 대답을 잘해서 상냥해요. 하지만 소극적인 느낌도 있어요. 상냥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소극적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다음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점심 먹으러 갈까요? 길 건너 국수집 어때요? 면이요, 면, 국수. 거기는 별로 맛도 없고 깨끗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난 괜찮던데. 그럼 그 옆에 있는 식당으로 갈까요? 거기는 김치가 맛이 없고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고 남자 이야기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때요? 까다롭다. 저 사람이 좋은 게 많이 없어요. 까다롭다는 소리를 듣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별로, 저것도 별로예요. 그래서 까다로워요. 저 사람이 좋은 것을 찾기가 어려울 때 까다롭다, 까다로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까다롭다는 소리를 듣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습니까?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